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론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접대비 관련한 이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이론 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접대비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도 정리할 게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눠가지고 차분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해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교재나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조사요원 실무를 베이스로 해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객관식용 법령에 나오는 객관식에도 도움이 된다면은 거기까지 같이 즉 이론 정리 같은 거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이론에 추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론 정리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사 요원에 맞춰져 있는 이론 정리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부 규정에서는 조금 예외 사항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세법 규정에는 우리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그걸 뼈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 살을 붙이는 정도만 이론 정리랑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죠. 저것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이 주제 자체가 이제 덩치가 큰 친구라서 그래요. 저도 덩치가 크지만 우리 접대비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야 정복할 수 있는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여나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박스. 증빙 요건입니다. 제목이 증빙 요건. 자, 여러분 접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다섯 번째 갑자기 증빙 무슨 증빙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대방한테 접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접대했으니까 이만큼을 접대비로 비용 계산할 거예요라고 해서 장부에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맛있는 걸 사 먹든 요즘은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기본으로 거의 신용카드가 일상화돼 있으니까 사용이 같이 맛있는 거 먹었다. 같이 콘서트를 봤다. 결제를 여러분 대부분 많이 신용카드로 할 거고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영수증 그리고 따로 공식적인 어떤 거래처하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도 많이 발급받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증빙이라는 거예요. 증빙을 통해서 몇 월 며칠에 맛있는 음식 먹었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먹었어요. 몇 월 며칠에 콘서트 봤습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거래처에서 그 접대 비용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로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증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접대 행위나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증빙.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 요건을 말합니다. 1번. 여러분, 증빙이 여러분 아예 없대요. 증빙이 아예 없는데 그냥 손익계산서에 증빙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12월 며칠에 했다 이런 식으로 금액만 있대. 금액만. 비용.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라는 비용만 계산해 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세법은 그런 경우는 가공접대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야. 너희들이 없는 건데 그냥 임시로 그냥 막 넣어놓은 거야. 실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본다고 가공접대비. 알겠죠? 가공해서 만들어낸 접대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인정할 리가 없겠죠. 전액 송금불산입 상여 혹은 배당으로 처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확인해 봤다는 거야. 증빙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세무조사든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금액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쓴 거래. 그럼 상여예요. 대주주가 와서 맛있는 거 엄청 고급 음식점 먹었대. 접대비로 처리했대. 누구 맘대로 그 송금불산이 배당입니다. 전액. 전부 다 배당으로 봐서 개인소득세 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밑에서 여러분 만약에 증빙이 없어요. 근데 이게 대표자가 먹었는 음식점 먹었는데 대표자가 먹었는지 주주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대. 그게 확인이 안 된대요. 귀속이 불분명하대. 이 접대 금액은 나갔다는 거지. 현금은 없어졌겠죠. 그걸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대. 그때는 여러분 상여로 처분합니다. 누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여러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고 해서 여기 대표자 상여라고 적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여라고 적어요. 여러분 서식 혹시 법인세과 있으신 분들은 법인세과 아니더라도 서식이 있죠. 법인세 서식을 보시면은 상여라고 적고 이 상여 처분에 대해서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귀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인지 소득세 내세요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놈 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소득 처분할 때는 송금불산입 얼마 얼마 전액 상여라고 처분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처분하느냐라고 리스트를 보다 보면은 뭐 대표자 상여, 뭐 아니면은 뭐 전무이사, 아니면은 뭐 A 과장 이런 식으로 상여 보너스 받아간 걸로 처리하는 경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야. 누구의? 대표자의. 이거는 여러분 뭐 하냐 하면 제재예요, 제재. 실제로 대표자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렇더라도 야 대표이사 너 지금 이따위로 지금 장부 만들 거야? 너 이따위로 지금 막 가공접 대비 막 놓고 할 거야? 이거예요. 제재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고. 그 장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 책임은 대표자한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만든 거잖아. 접대비 만드는데 그 증빙도 없이 막 저 비용이 넣어놓은 거잖아. 그걸 적발한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어때? 누구인지 일단 찾아보라는 거야. 이거 누가 먹었니? 대주주, 배당 이렇게 처리하다가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뭐. 대표이사 너 상여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귀속이 불분명하다. 증빙이 없는데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대표자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자 그리고 여러분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도 가공접대비고 밑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개인 사용 접대비도 가공접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자가 그냥 사 먹었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가 뭐 자기 친구 만나서 사 먹었다. 근데 몰래 법인한테 우리 회사한테 회사 접대비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몰래. 그건 당연히 가공 접대비죠. 알겠죠? 개인 사용 접대비. 뭐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는 다 가공 접대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야? 회사의 접대비를 보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은. 개인이 쓴 접대비 이런 것들. 전액 송금불산입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증빙 요건을 거치고 나면 밑에 보세요. 6번에서 여러분 한도 시부인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도 얼마인지 한도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 안에 있는 접대비는 송금으로 인정.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의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할 거거든. 다음 스텝에서. 근데 여기는 뭐냐면 증빙이 없니? 그러면 너는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 시부인 한도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서 뭐 송금으로 인정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할지 말지 그 시부인 판단을 뭐라고? 받을 자격도 없어 이놈. 전액 송금불산입이야 이거요. 그죠? 여러분 말했죠? 제가 그 앞쪽에서 말했는데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본 요건이 안 돼 있는 애들을 직접 부인하는 거를 직부인이라고 하고 그걸 넘어서서 오케이 직부인의 직부인이라는 최초의 허들은 넘었니?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니?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한도 시부인 받자라는 거야. 알겠죠? 법인세법에서의 많은 경우에 지금 세무조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됐죠? 증빙이 아예 없으면은 너희들은 잘못했다. 송금불산입 하는 거고요. 전액을. 자, 2번. 조금 이제 외울 게 더 생깁니다. 여러분, 증빙이 있기는 해. 증빙이라고 이렇게 다 붙여놨대요. 그 장부 뒤에 이렇게 막 그 부속 서류 이런 걸로. 근데 확인해 봤더니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가 좀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야. 증빙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아닌 거야. 이 적격 증빙은 여러분, 그러니까 적격은 뭐예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었다 이 말이지. 적격, 자격을 적확하게 구비했다, 맞춘 거야, 맞다는 거예요. 적격 증빙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기준을 통과하는 거야. 누가 어느 몇 월 며칠에 얼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아까 말했던 대표적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보세요 여러분 다 나와. 거래 일시 금액 부가가치세 뭐 다 나와. 그죠? 그 현금 영수증 여기도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일시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거래처명 다 나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여기도 당연히 필수 기재 사항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이야. 딱 봐도 자격이 있어 보이죠? 신카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오케이. 자,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비적격 증빙이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봐봐. 간이 영수증과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헷갈리는 것만 두 개 중요하게 해놨습니다. 간이 영수증과 직원 명의 신용카드는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거야. 얘들은 빨간색은. 요거 두 개 되게 잘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여러분, 간이 영수증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요즘은 뭐 문방구라는 표현 쓰나? 아무튼 문구점 같은 데서 간이 영수증 하면 이제 줘요. 종이 같은 거, 이만큼 공책 같은 게 있는데 사면은 그냥 누구나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막 쓸 수 있어. 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 그냥 그 뭐랄까 나중에 증명할 정도인 거야. 예를 들면 서로 거기서 뭐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랄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갖춰져 있잖아요 여기. 그냥 간이 영수증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그래 뭐 이때 그냥 거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되게 낮은 기준이야. 최저의 기준이야 이게 간이 영수증. 그러니까 뭐 영수증이라는 표현에 속지 마요. 현금 영수증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 우리 아시잖아. 현금 어디서 결제하면 물어보잖아. 캐셔가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물어보죠. 네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 휴대폰 번호 누르고 휴대폰 번호는 자동으로 내 거에 다 취합되죠.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보통 그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신용카드 쓴 거, 현금 영수증 번호로 적립한 거 이런 것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 소득공제 쪽에서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금액 빼기 어땠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조특세법상 소득공제, 조특세법상 소득공제 밑에 있었죠. 신용카드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거기에 다 나오잖아. 뭐 현금영수증 얼마 썼다 이런 거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갖춰져 있고 영수증이라고 다 같은 영수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인이실 거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 거야. 그만큼 자격이 있다는 거를. 이게 만약에 경제생활을 안 해보신 뭐 학생들이라면은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둘 다 영수증인데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현금 영수증은 어느 정도의 위치다, 위상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동급이다라는 거 알죠? 현금 영수증. 자, 반면에 방금 말한 간이 영수증은 방금 말한 요 간이 영수증은 아니다. 우리 문방구에서 지나가다가 막 살 수 있는 그런 종이 쪼가리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 이런 표현이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간이 영수증은 정말로 되게 막 그 정식적인 느낌이 아닌 그냥 되게 약식의 영수증이구나. 적격 증빙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른쪽에 직원명의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했던 거는 여기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했던 거는 당연히 법인명의 신용카드예요. 우리 법인카드 있다고 소위 말하는 법카 있죠? 법인카드 그 법인카드를 말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회사 이름이 딱 찍혀 있고 공용으로 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어디 적어주실 거면 적어주세요. 당연히 법인 카드를 말하는 거야. 뭐 공용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 법인 카드 보면은 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야.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밑에 직원명의 예를 들면 제 이름으로 박준범이라고 해서 내가 회사 다니는데 내가 거래처 접대하면서 내 카드로 긁었대. 그러면 적격 증빙은 아닌 거예요. 그건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정리하면 할 거예요. 이게 실제 문제화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에서 개인 사용 접대비 있지. 이거는 개인 카드로만 했다고 해봐요. 자기 카드로 해서 제가 개인 카드로 했대. 개인 사용 접대비는 가공 접대비라고 했죠. 1번하고 2번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1번에서 나온 개인 사용 접대비를 말하는 거는 이거는 뭐야? 내가 예를 들면 제가 회사 다니는데 제 친구를 만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내 카드로 먹고 논 거야. 먹고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한 거예요. 고기 먹고 나서 그 카드 그거를 회사에다가 내가 그렇게 놀아놓고 뭐다? 내 카드 전표 내면서 그걸로 접대비 처리했대.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이 상대방 거래처하고 밥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친구 불러가지고 내 카드로 놀고 그랬다는 거야. 그거를 개인 사용 접대비라고 봅니다. 내가 접대한 거야. 내가 내 친구 접대한 거야. 소위 말해서 내 아는 사람 접대한. 그거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가공 접대비예요. 그렇게 나와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쓴 거 그거는 가공 접대비라고요. 근데 여러분 2번은 무슨 소리냐면은 2번 여기는 직원명의 신용카드는 자 맞아. 그래 뭐가 맞냐면
우리 회사의 거래처하고 밥 먹기로 해서 만난 거 맞아요. 그래서 밥을 내가 사준 거예요. 접대 맞잖아. 같이 콘서트 보러 가고. 그런데 법인카드로 했어야 된다는 거야. 맞잖아. 그렇게 해야지 기본 전제죠. 법인카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깜빡하고 안 가져왔대. 법인카드를 내가. 그래서 내 카드로 그냥 했다는 거야.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2번은. 알았어? 무슨 소리냐면 이 접대 행위 자체는 올바른 거야. 올바르다기보다 뭐랄까? 원래 일어나는 그 행위라고. 접대 행위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 결제만 내가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접대 행위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위에서 개인 사용 접대는 내가 이거는 회사의 접대한 회사가 접대한 게 아니니까 이 접대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위에는 1번은. 그러니까 이건 전액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송금불산임이고 직원이니까 상여고요. 2번은 뭐예요? 거래처하고 한 거라니까. 그래서 원래 법인카드로 했어야 되는데 법인카드를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냥 내 카드로 할 수 없이 한 거야. 그 경우야. 여러분 그 경우는 당연히 좀 처리하는 게 다르겠지. 예를 들어 이따가 볼 건데 여러분 이 경우에 송금불사림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상여로 지금 이 쓴 직원한테 제재를 가해야 될까요? 누가 끄덕여? 아니죠? 아까 위에서는 내 친구하고 놀았다니까? 그러니까 상여로 해서 이놈 회사는 송금으로 안 보고 너 그 돈으로 네 돈으로 놀지 왜 회사 그걸로 놀았냐 이거잖아. 상여 받은 걸로 해서 소득세 또 내 이거지. 근데 2번은 뭐라고요? 어떤 경우라고?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 일상적인 거래처와의 식사였어요. 근데 내가 그냥 카드를 법인카드를 안 가져와서 내 걸로 한 거 그거야. 그래서 세법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따가 볼 건데 어때? 안타깝지만 그렇게 놔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안 된다. 그 경우 안 된다. 그래서 뭐 송금 불사료 일정 규모 이상은 송금 안 볼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상료로 처분은 안 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기타 사유출을 처리합니다. 왜? 이거는 내가 내 사적으로 내 친구하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지? 거래처하고 먹고 법인카드로 정상으로 결제를 만약에 했다면 접대비로 들어가서 한도 시분을 받았을 거야. 접대비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요건도 증빙 같은 것도 최소한을 막 갖춰줘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했다는 의미는 뭐다? 접대 행위 자체는 원래 법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한 건데 똑바로 한 건데 그때 카드 결제만 법인카드를 안 가져가서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했다. 그건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간이 영수증으로 한 거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거야. 자,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부터 봅니다. 자, 그 거래 음식 먹은 거야. 갈비탕 먹었대. 그게 3만 원 이하래. 간이 영수증 끄는 거 말한 겁니다. 간이 영수증 끊었대. 자, 3만 원까지는 여러분 간이 영수증도 인정 이런 거예요. 뭐라고? 간이 영수증 혹은 직원 명의 신용카드 끊었더라도 뭐 3만 원. 요즘 여러분 음식값이 엄청 비싸죠. 그죠? 아무튼 뭐 3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세트로 막 먹었대요. 막 그 먹었대요. 그 3만 원으로 그냥 합니다. 그거를 그 금액을. 그래서 3만 원까지는 그래 간이 영수증이나 그냥 직원명의 법인카드 깜빡하고 안 가져가서 그냥 직원카드로 했더라도 인정해줄게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래처하고 한 거는 기본 전제입니다. 뭐 누구 친구 만나가지고 놀고 대표이사가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놀고 이런 거는 보자마자 전부 다 송금불사님 상여 아닌 배당이에요. 알았죠? 그거는 위에 있는 1번이라고 1번 그거는. 2번은 기본적으로 접대 행위 그 자체는 괜찮은 거다. 근데 증빙이 좀 아쉽다 이거야.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접대 행위 자체는 오케이인데 증빙이 아쉽다. 적격 증빙이 아니구나. 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경조 사람의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사나 조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내잖아요, 돈을. 자, 내는데 그건 또 접대비로 보는데 그거를 2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죠? 경조사라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 자, 거래처 쪽에 어떤 경조사에 참석했을 때 그 돈을 낼 때 그 금액은 20만 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은 뭐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은 뭐 경조사도 20만 원이라면 초과한다면은 자, 아까 말했습니다. 아까 그 경우 내가 거래처가 만나가지고 되게 비싼 음식을 먹거나 뭐 콘서트 가거나 해가지고 1인 뭐 한 명당 10만 원씩 나오는데 어디 가서 먹었대요. 그렇게 먹고 나서 법인카드 안 가져왔어. 막 이렇게 된 거야. 내 카드로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접대비로 그렇게 계산했대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3만 원까지만 봐준다니까. 3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할 거야. 알겠죠? 접대비 한도 시부인 못 받아.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못 받아. 간이 영수증이나 직원명의 신용카드. 즉 적격 증빙이 아니니 3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할 거야. 다만 어때요? 여러분.
적격이 아니긴 하지만 영수증이든 뭐든 간이 영수증이든 뭐든 증빙이라고 갖춰놓긴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을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물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 책임을 물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죠. 알았죠? 아까 전에는 여러분 만약에 1번 같은 경우 증빙이 아예 없어. 근데 그게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대. 그럼 결국 어떻게 했어? 대표자 이놈 뭐 하는 거냐 이거. 대표자 상렬을 처분했잖아. 근데 여기는 상황이 안 좋았든 어떻게 됐든 적격 증빙은 아니지만 갖춰놨다는 거야 증빙을. 그죠? 비적격 증빙을 갖춰놨다는 거야. 그때는 송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걸 뭐 대표자한테까지 너 이놈 왜 적격 증빙 안 했냐라고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타 사유출을 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단 다음의 경우는 증빙이 만약에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은 이것들은 증빙이 있을 수가 없는 경우야. 쉽게 말해서 증빙이 있을 수가 없는 경우, 뭐 가축이 되게 힘든 경우. 기억, 자가 생산 현물 접대비. 여러분 내가 삼성전자 갤럭시를 만들었어. 그냥 그걸 상대방한테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주면서 여러분 내가 그거를 뭐 판매하는 경우라면은 뭐 팔고 거래 흔적이 남겠죠. 근데 이거 물건 자체를 주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뭘 끊어달라고 하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을 줄 때는 증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거래 내역이라던가 그런 일단 장부상을 추적해가지고 남겨놓겠죠? 그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증빙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된다고. 자가생산 현물 접대비는 자, 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 포기액. 여러분 아까 봤죠? 아까 채권 포기액 중에 여러분 정당한 사유 있는 채권 포기액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건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 줍니다. 자, 디귿.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어때? 증빙 수치 불가한 외국,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떠올려봐요.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가 가가지고 뭔가 접대했대요. 음식점 이런 데서 뭐 결제하고 뭐 했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 증빙해야 되니까 뭐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신용카드 전폐해주세요. 그 나라 자체에서 뭔가 그걸 지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빙이 수치 불가한 그런 약간 오지 같은 그런 곳에서 뭘 했다면은 그런 국외 접대비, 증빙 수치 불가한 곳 그 외국에서의 접대비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리을. 농어민으로부터의 재화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경우. 자, 여러분, 농어민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배추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매입한대요.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냥 거기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서 그거 내역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금융회사를 통해서 준 거예요. 농어민한테. 그때도 따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정당한 사유는 채권 포기액은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로. 자, 일단은 요 상태로 봐주면 되겠어요. 요대로.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하는 애들. 보면은, 아, 얘들은 뭐다? 증빙이 가축이 불가능하거나, 뭐, 어렵겠구나. 이런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여러분, 이제 접대비 한도 금액으로 갈 겁니다. 이제 접대비 한도 시부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부인 단계로. 자, 여러분, 요즘 문제를 보면 접대비 여러분 한도 금액을 그냥 주어지는 문제도 많습니다. 요 앞단계 있죠. 지금 요 6번 앞단계까지 접대비의 범위, 뭐 그리고 접대비의 귀속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접대비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내요. 뺄 거 빼고 직부인하고 뭐 증빙 없는 것들 직부인하고 송금불산입하고 그렇게 했더니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얼마다, 금액이 얼마다 라는 상태에서 마지막 문항 마지막 물음에 마지막 여기 그 보기에다가 한도 금액은 얼마다라고 교수님께 직접 그냥 주시는 경우가 있어. 그럼 바로 한도 시부인이 되죠. 그 금액 초과한 부분은 송금불산입 그 금액보다 작다면은 인정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회차에서는 어때요? 이 직접 내가 접대비 한도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도 금액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그리고 따로 있다가 보면은 요거 다음에 바로 있는데 문화접 대비라고 있습니다. 문화접 대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아이유 콘서트 갔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미술관 갔다 뭐 프로야구 보러 갔다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건전한 접대죠. 자, 그 문화 접대비가 나오면은 이 한도 금액도 조금 복잡해지는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문화 접대비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같이 미술관 갔다 이런 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 약간 리스크, 저도 강의할 입장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리스키한 건데 뭐 그래도 여러분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저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붙여서 갑시다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져. 지금까지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론 정리만 지금 거의 지금 2시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죠? 이미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전업수험생도 아니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잠깐 문화적 대비가 다음 회차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나온다고 해서 무슨 나와서는 안 될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래도 범위를 어느 정도 확 범위를 한정해야 돼. 기존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그걸 쳐내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한 꼭지 나오더라도 문화적 대비 한 줄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잘 몰랐더라도 충분히 합격한다고요. 알았죠? 기존에 충분히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죠? 이것만으로 지금 공부한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하더라도 공부한 내용만 잘 정리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교재를 개인적으로 또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세법 두꺼운 책들 있죠. 그거를 각 파트별로 다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힘들다고. 오히려 주화 입마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다소하는 게 최고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우리는 그 효율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어려워. 그렇죠. 충분히 지금까지만 해도 양도 많고 어려워요.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일반 접대비, 그냥 문화 접대비 한도는 추가적으로 따로 있는 건데 일반 접대비, 그냥 접대비 한도 우린 이걸로 합니다. 뭐다? 1번 더하기 2번이에요. 1번은 뭐다? 기본 한도, 2번은 추가 한도입니다. 됐죠? 자, 기본 한도는 여러분 1200만 원을 기본으로 해요.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사업연도 월수는 12개월로 주어져. 그러니까 그냥 12분의 12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뭐 여기는 만약에 이 사업연도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본다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시험은 그냥 12개월로 나오니까 그냥 12분의 12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12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러분 중소기업 특례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 134페이지죠. 앞에 가서 중소기업 특례를 보고 올게요. 134페이지 제가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잘 찾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90페이지 펴봐요. 교재 90페이지. 교재 90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특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리했는데 그 중에 1번이 뭐였어요, 여러분? 1번. 접대비 기본 한도를 상향해서 적용해 준다라고 했지. 접대비 기본 한도를 상향해서 적용해 준다. 1200이 아니라 3600으로 봐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확인했던 거야. 이거를 이제 실제 문제를 보는 거지. 134페이지였나? 맞아. 134페이지. 맞죠?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중소기업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연간 12개월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본 한도는 3,600 곱하기 12분의 12야 항상. 됐죠? 자, 기본 한도 더하기 여러분 뭐다? 추가 한도. 이거는 뭐예요?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도를 더 부여하는 거예요.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이 매출액은 여러분 뭐다? 회계 기준상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그거상 금액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말하는 매출액 그걸 말하는 거라고. 자, 포함하는 건 뭐다? 중단 사업 매출 포함, 부산물 매가액 포함, 작업 폐물 매가액 포함. 암기 필요해요. 포함되는 것들. 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매출액에 이런 것들 포함한단 말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일반 수익 금액에다가 여러분 적용률을 곱해요. 그리고 특정 수익 금액에다가는 적용률을 곱한 다음에 10%를 곱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해줘요. 그게 바로 추가 한도입니다. 일반 수익 금액과 특정 수익 금액의 차이는 특정 수익 금액은 뭐다? 나랑 특수관계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법인이 있고
다른 비법인이 있어. 근데 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대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은 내가 A법인이야 지금. A법인이 B법인에 뭘 팔았대. 그리고 지금 A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A가 B한테 판 거 있죠. A한테 B한테 판 거는 기본적인 적용률에다가 10분의 1, 즉 10%밖에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접대비로. 왜? 특수관계인하고의 매출은 뭔가 소위 말해서 장난치고 이런 거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거야. 보통 일상적인 시장에서의 정당한 거래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수관계인하고의 매출은 10%,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10%만 추가 한도로 주겠다 이겁니다. 됐죠? 일반 수익 금액은 말 그대로 그냥 제3자와의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외워야 될 거 뭐냐면은 이 적용률. 자,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이 적용률 요거 중요한데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초과 500억 이하까지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분에서는 10,000분의 3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요거를 실제로 한도 계산을 하라는 문제에서도 사실 요 부분은 주어졌었어요.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500억까지 100억 초과 500억 이하까지는 1000분의 2, 500억 초과는 10,000분의 3 이렇게 외워두면 좋지만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문제에서 만약에 나올 것 같아요. 이따가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판단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문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일반 수익금액과 특정 수익금액이 같이 있을 때 지금 100억 500억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일반한테 판 게 여러분 70억이래요. 특정한테 판 게 50억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총 매출은 얼마예요? 120억이 총 매출이죠. 그래서 여러분 총 매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동의하세요? 맞죠? 총 매출은 120억. 맞죠? 그러니까 이 120억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100억까지는 1000분의 3, 100억 초과는 1000분의 2잖아. 금액이 매출액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율이 높죠. 적용률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 지금 접대비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지? 자, 이때는 여러분 매출이 일반에 대한 매출과 특정인 매출이 섞여 있다면은 총 매출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이 일반부터 높은 율 적용해라. 일반부터 앞에서 채우라는 거야. 보세요. 이 경우에 파란색으로 일반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70억 0부터 70억까지 이게 일반이 먼저 채우는 거야. 일반 매출이 먼저 채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0분의 3 하는 거야. 70억 곱하기 1000분의 3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나머지 얼마죠? 50억 나머지 50억 특정을 50억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 뒤로 채우는 거예요. 이 뒤에 50억을 채웁니다. 71억부터 120억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70억 시작부터 100억까지는 앞에 30억이죠. 30억 곱하기 1000분의 3 곱하기 10%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100억부터 120억까지 20억 어때요? 20억 곱하기 1000분의 2 곱하기 10% 이렇게 한다고. 일반 매출부터 먼저 채운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게 법인한테 유리해요. 세법이 일반 매출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이 같이 있다면은 그래 일반적인 매출부터 먼저 채워라. 높은 율을 먼저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잘 하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이제 실제 세무조정이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해봤죠? 자 만약에 여러분 한도액보다 우리 회사의 접대비가 작아 그러면 세무조정 없어요. 알겠죠? 접대비 한도는 무조건 한도까지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과도한 금액, 과도한 지출을 접대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대 기준선을 두겠다 이걸 뿐이야. 무조건 이 금액까지는 접대비를 써야 된다, 송금을 써야 된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도 미달했으면은 이러는 거야 세법은. 그래 한도 안에서 잘 썼네. 가자 넘어가자 이렇게. 근데 한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 뭐 기타사 유출 엄청 중요합니다. 기타사 유출 이 접대비를 한도 초과해서 썼다고 해서 초과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귀속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너 이놈 왜 그렇게 썼냐?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사회 정의 뭐 사회 정의상 이 금액이 너무 커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송금 한도 기준을 둘 뿐이지 이 초과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릴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게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접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해서 법인한테는 제재가 돼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지. 그만큼 과표가 커져서.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접대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모르거나 아예 접대비 공부 안 했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접대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은 몰라.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접대비 문제에 대해서. 이게 팁입니다. 팁. 실제로 접대비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도 미달인지 초과인지 몰라 우리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열의 아홉, 백의 98은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겠지. 굳이 접대비 문제를 교수님께서 내셨는데 한도 미달을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 대학교에 가다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좀 특이하신 교수님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는 그렇게 내시기도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디 가가지고 야 접대비 문제는 한도 미달인지 초과인지 몰라도 무조건 초과라고 적으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놈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말이 들어갈 리는 없죠. 이 출제 교수님한테. 하지만 뭐 어디 그렇게 알아서 좋을 건 없으니까 이거는 그 너하고 나만 알자는 거야. 됐죠? 우리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론 정리 마무리할 거예요. 이론 정리 마무리하고 잠깐 쉬셨다가 예제 볼 건데 여러분 접대비는 여러 예제를 볼 거예요. 알겠죠? 좀 어렵기도 하고 덩치가 크기도 하기 때문에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이어서 따로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